안녕하세요. 특집 특이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벽을 허물 새로운 트리거. 오늘 나눌 이야기는 AI 플러스 HW 2035 로드맵과 미래 기술이 제시하는 한계 극복의 경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편에서는 회의론자들이 경고하는 뼈아픈 현실, 즉 월드 모델의 부재, 지구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 데이터 고갈로 인한 모델 붕괴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장벽들만 바라보면 특이점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인류는 거대한 물리적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을 발명해 그 벽을 부숴왔습니다. 장벽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최근 발표된 학계산업계의 10년 로드맵과 현재 진행 중인 미래 기술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2026년 3월 AI와 하드웨어 분야의 전문가 30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비전 논문 하나가 AI 플러스 HW 2035 Shaping the Next Decade라는 이름으로 아카이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리노이대, UIUC, UCLA, 스탠퍼드, 구글, 엔비디아, AMD, IBM, 오픈AI, SK 하이닉스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저자 중에는 3편에서 만났던 얀 르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의 출발점은 3편에서 살펴본 회의론자들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I의 에너지 발자국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문이 내리는 결론은 특이점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산이 아니라 더 나은 연산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10년 후 성공의 정의는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AI 훈련과 추론의 효율을 1000배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에너지로 1000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핵심 지표는 플롭스가 아닌 줄당 지능, Intelligence per Joule입니다. 논문은 세 개의 층위가 서로를 강화하는 공진화 구조를 제시합니다. 물리적 한계는 이 세 층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완전히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변모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지구의 한계를 넘어 우주적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통계적 앵무새에서 물리적 추론으로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연산의 물리학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층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층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산의 물리학을 다시 쓰다. 오늘날 AI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실제 연산에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AI 플러스 HW 2035 논문은 이것을 메모리 벽, 메모리 월이라고 부릅니다. GPU는 연산은 빠르지만 모델 가중치를 별도의 메모리에서 계속 꺼내오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 구조를 뒤집는 네 가지 핵심 아키텍처 혁신이 있습니다. 첫째, CIM, 컴퓨팅, 인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꺼내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이동 비용을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수십 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3D 모노리식 집적입니다. 연산 회로와 메모리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 안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 자체를 극단적으로 축소합니다. 셋째, 광자 인터커넥트, 포토닉 인터커넥트입니다. 전자신호 대신 빛으로 칩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열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넷째, 양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양자 프로세서와 고전 컴퓨팅을 결합하여 고전 컴퓨팅이 도달할 수 없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드웨어 혁신의 또 다른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뉴로모픽 컴퓨팅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20W의 전력으로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인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뉴로모픽 칩은 이 뇌의 원리를 모방합니다. 기존 GPU가 항상 풀가동하는 방식이라면 뉴로모픽 칩은 뇌의 뉴런처럼 신호가 있을 때만 동작하는 스파이킹 신경망,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텔의 할러 포인트는 11억 5천만 개의 뉴런을 모사하며 GPU 대비 전력을 100배 감소시켰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뉴로모픽 하드웨어에서 최초로 LLM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은 AI가 발명하는 신소재입니다. 전력 손실이 0에 가까운 상온 초전도체와 그래핀이 그 대상입니다.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AI가 수십 년 걸리던 신소재 탐색 시뮬레이션을 수개월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AI가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할 하드웨어 소재를 스스로 발명하는 구조, 이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물리적 한계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 층위로 넘어갑니다. 통계를 넘어 물리적 추론으로 기존 시스템의 무식한 스케일링을 벗어나기 위한 얀 르쿤의 새로운 접근입니다. 르쿤은 AMI 랩스, 어드밴스드 머신 인텔리전스 랩스를 창업하고 10억 3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왼쪽은 기존 LLM입니다. 방식은 다음 단어 예측, 즉
통계적 앵무새입니다. 학습 기반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표면적 패턴이며 한계는 물리법칙에 대한 무지, 막대한 전력 의존, 그리고 인과 추론의 취약함입니다. 오른쪽은 새로운 월드 모델, 제파,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입니다. 방식은 세 개의 구조적 잠재 공간, 레이텐트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학습 기반은 영상, 센서 등 물리적 과정의 이해이며 목표는 적은 자원으로 인과 추론을 달성하는 것, 즉 뉴로심볼릭, AI와의 결합입니다. 다만 르쿤 본인이 솔직하게 인정하듯 LLM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 수준의 AI를 달성하는 데는 아직 중요한 개념적 돌파구들이 필요하며 내년이나 내후년의 일이 아닙니다. 월드 모델은 현재 유망한 연구 단계이지 아직 완성된 해법은 아닙니다. 에너지 층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확장과 카르다쇼프 척도.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1964년에 제안한 이 척도는 문명의 기술 수준을 에너지 활용량으로 측정합니다. 1단계 문명은 행성의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수준이고 2단계 문명은 항성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인류의 에너지 활용 수준은 카르다쇼프 척도 0.7276단계입니다. 발밑에 미개척 에너지가 무한히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I가 설계하는 무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했던 핵융합 초고온 플라즈마를 AI의 심층 강화 학습이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 구글 딥마인드는 스위스 플라즈마 센터와 공동으로 실제 토카막 장치에서 플라즈마를 성공적으로 제어했고 이 결과는 네이처지에 게재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딥마인드는 민간 핵융합 기업 CFS, Commonwealth Fusion System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CFS가 20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핵융합 발전소 아크에서 2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AI가 자신을 가동할 에너지원을 설계하는 피드백 루프,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구름, 대기, 밤, 냉각 비용이라는 지구의 물리적 제약을 궤도위성으로 돌파하는 극단적 해법입니다. 프로젝트 선캐쳐, 구글의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입니다. 지상 대비 최대 8배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우주의 극저온을 이용한 자연 냉각이 가능합니다. 2027년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궤도 LLM 스타클라우드 2025년 궤도 내 최초 LLM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초거대 군집 스페이스X 최대 100만 기의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안을 2026년 1월 FCC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실용화 분기점은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2035년입니다. 현재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약 1,500에서 2,900달러 수준이므로 경제성 확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선캐쳐는 구글 스스로가 문샷이라고 명명한 고위험 고보상 프로젝트입니다. AI 플러스 HW 2035 논문의 핵심 통찰입니다. 세 층위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기하급수적 성장을 서로 곱하는 멀티플라이어 관계입니다. 첫째, 새로운 알고리즘이 스스로를 가동할 차세대 하드웨어를 설계합니다. AI 인 더 루프 설계입니다. 둘째, 혁신적 하드웨어가 더 강력한 AI를 구동합니다. 셋째, 더 똑똑해진 AI가 초전도체와 핵융합 에너지를 최적화합니다. 넷째, 확보된 무한 에너지가 다시 거대한 모델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순환이 바로 특이점의 기반이 되는 공진화 루프입니다. 하드웨어, 알고리즘, 에너지 세 축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서로를 곱하면서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아득히 초월하게 됩니다. 회의론자들이 지적한 물리적 한계와 에너지 고갈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문제들이 학계의 10년 로드맵, 조 단위의 투자, 그리고 전례 없는 이종산업 간의 결합을 촉발했습니다. AI와 핵융합과 우주산업이 하나로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월드 모델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념적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는 2035년 이전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상온 초전도는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 자본과 실제 연구자들이 투입된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에너지와 하드웨어의 병목이 뚫리는 순간 특이점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특집 특이점 5번째 이야기. 낙관론의 비전과 회의론의 경고가 교차하는 이 거대한 전환기. 노동의 의미가 흔들리는 시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고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다음 편에서는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과 노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생존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